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서양이나 유부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뭐 제일 만만한 것부터, 제일 까기 쉬운 것부터, 서양 철학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서양 철학. 서양 철학과 서양의 정신 분석.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서양의 문명이 우월하죠. 지금 이제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서양의 어떤 과학기술의 문명이 우월한 건 맞지만, 그들의 정신세계가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정신마저, 그들의 영성, 그들의 어떤 지적인 사유가 그만큼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학문적으로는 학문적인 권위를 가지고 학문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지만,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적 사회의 전통이 단절됐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 뭐 아테네 철학, 로마 철학들의 아주 우수한 철학적 전통이 있었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부터 해서 1000년 동안 중세의 암흑기라고 하죠. 그때 동안은 거의 지적인 철학적인 사회의 전통이 단절되어 있다. 오로지 신앙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그 훌륭했던 그 아테네, 그리스나 로마 철학들은 그 신학의 어떤 사회의 도구로 쓰이고 뿐이고, 진정으로 이 존재에 대한 탐구의 그런 과정들이 1000년 이상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에 비해서 우리 동양은 공자, 명자, 노자, 장자부터 이어져서 2500년 동안 부터 단절되지 않고 쭉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동양의 어떤 지적인 사유나 영성에 대한 깊이가 훨씬 더 깊다라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제 서양 철학이나 이런 게 워낙 어떤 권위가 있다고 보고, 그게 서양의 과학 문명만큼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명목적인 어떤 추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서양 철학은 아까도 말했지만 철학이기 때문에, 지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수행적인 전통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들은 어떻게 존재를 탐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결국은 어떤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존재, 이걸 넘어서서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존재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죠. 그죠? 표층적인 이 의식이 전부라고 하면 사실 존재에 대한 탐구는 결론이 다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양 철학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요 교재에는 세 명의 철학자, 데카르트, 그리고 라이프니츠, 그리고 니체, 이 세 명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탐구를 정리를 한 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데카르트 보통 한 17세기 정도 되죠? 18세기, 19세기 되는데, 거의 뭐 서양 철학의 근대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중세 시기를 떠나서 신학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 철학자가 데카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는 결국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뭐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의식, 그 이성을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본 거죠. 당연하게. 이때만 해도 이게 혁명적이었다고 하죠.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 아니고, 신성의 부속물이 아니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이성적인 존재다. 존재로 사유한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런 주장을 했겠죠, 본인은. 데카르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그 존재 사유의 본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1차원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 사고를 넘어서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의식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의심하는 그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본질이다. 하지만 그 존재는 우리가 의식되는 존재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 의식에 대한, 이성에 대한 본질이라고 이야기한 게 데카르트라고 하면, 처음으로 무의식의 존재를 인지하고 무의식의 존재를 설명한 사람이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어떤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인간의 심층에서 활동하는
영혼 심층에서 활동하는 활동성이 있다라고 본 거야. 왜냐면은 우리 잠을 잘 때도 우리의 의식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야. 우리 기절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인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럼 그건 뭐냐? 그러면 결국은 표층적인 의식을 넘어서는 심층적인 영혼의 활동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거를 이제 미세지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이 심층의 근원에서 우주와 교류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 이거지. 근데 그 의식은 되게 미세하다 이거지. 분명하진 않다. 하지만 그게 있다. 그게 출발이고 그게 가장 기본에 깔려 있다라는 거지. 이 미세지각으로 인해서 명료한 지각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라이프니츠가 무의식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지하고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라이프니츠도 이 이성, 의식, 이성을 존재의 본질이라고 본 거는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식을 처음으로 인지를 하고 규명을 하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세지각에 불과한 거고 그로부터 발현되어 나오는 명료한 지각,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한 거고. 그럼 니체는 어떻게 보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니체는 이건 본질이 아니다. 의식은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고 우리의 무의식이 바로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니체는 결론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니체는 이 라이프니츠의 이 미세지각 이게 상당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무의식의 출발이라는 것. 하지만 그 무의식이 본질적인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의식은 이성은 결국 개념화되어 있고 언어화되어 있다.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지. 언어적이라는 도구의 사고의 한계에 갇혀 있고, 인간의 본능과 욕망, 끊임없이 대립하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다. 이런 거지. 인간의 이성은 이게 일종의 무기력한 존재고, 더 본질적인 것은 인간의 무의식에 깔려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철학적 아니더라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니체가 하는 힘의 충동, 힘의 의지. 정말. 의지 충동. 이것을 인간의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캐치할 만한 것은 뭐냐? 결국 서양 철학도 인간의 표층의식을 넘어서 인간의 근원에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 그들도 철학적인 사회로도 끝까지 다가간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니체는 그게 본질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칸트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그 본질을 정말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체화하고 그게 다가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또 심지어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서양의 철학에서도 인간의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게 존재의 탐구다라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명상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이 무의식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의 무의식에 들어가는 게 명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서양 철학도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학적인 사유로는 아무리 해봤자 그게 다가갈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의식이 있다라고 니체도 이야기하고 칸트도 이야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이러면 결국은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프로이트하고 융이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 임상적으로 이걸 또 실험하게 되고.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의 존재를 이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 프로이드의 친구가 의사인데 히스테릭한 신경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체면 치료를 하는데 체면 치료를 하면서 하는 방법이 체면 상태에서 그 증상을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히스테릭을 발현을 시키고 히스테릭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환자가 느끼는 그 감정을 본인이 의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체면 상태에서 그 감정을 의식해버리면 깨어났을 때 그 증상이 없어지더라. 그때 프로이드가 이거 무의식의 무엇인가가 의식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미세지각이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의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프로이드가 알고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그 무의식의 내용, 그 무의식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갈등과 억압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갈등과 억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능이 아니다 이거죠. 성적인 본능, 성욕이나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무의식의 본질이 아니고 무의식의 본질은 그 갈등되는 그 상황이다. 억압된 그 상황. 그 상황이 무의식으로 남아있다. 억압되어 있는 거. 그게 어떻게 억압되어 있나? 그 억압의 방법이, 억압의 내용이 뭐냐? 이게 성본능과 자아본능의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 성본능이라는 거는 꼭 뭐, 섹스나 성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을 이야기하는 쾌락에 대한 욕망. 자아본능이라는 건 현실적인 욕망, 현실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본능적인 것을 계속 실현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 본능을 실현했을 때, 구체화시켰을 때 오히려 현실적인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자아가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다 해버리면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 그걸 계속 억누르는 거죠. 억누른단 말이에요. 그 갈등이 무의식의 내용이다. 갈등이 무의식의 내용이다. 억누르는, 갈등하는 그 자체가 무의식에서 남아있다가 이게 눌리다가, 의식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계속 이제 솟아나오는 거죠. 의식의 견제를 받지 않을 때, 술을 많이 먹고 이랬을 때 이제 이 갈등이 확 나오는 거죠.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의식의 견제를 받지 않을 때, 그리고 잘 때 이렇게 뭐 잠꼬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게 깨어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냥 무심코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억압된 말. 말해놓고 아차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식의 견제를 받지 않을 때 그 갈등들이 튀어나온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결국 그 프로이드는 이런 억압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치료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이 무의식, 이런 무의식의 의식화. 무의식의 의식화에 의해서 이런 갈등들이 해소가 된다는 걸 본 거죠.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갈등된,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라는 게 본능이라고 하면 그 무의식적인 갈등이 해소되어 있으면 그 본능이 실현돼야 되겠죠. 실현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의식의 내용은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의식을 의식한다는 거는 그 욕망의 내용이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욕망의 내용, 갈등의 내용을 인식하는 그 자체로 그 갈등적인 상황이 해소되더라.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명상에서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의인 거죠. 우리가 불교적 명상이나 보통 명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명상이 사티, 알아차림의 명상, 알아차림. 이런 것들이 철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우리가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 갈등적인 상태를 주목했을 때, 주시했을 때, 그때 그 상황이 해소되는 거죠. 갈등의 주체에서 갈등의 주시자로 바뀌었을 때, 그때 그 갈등의 상황이 해소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명상적인 방법에서도 상당히 일치가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임상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규명한 거지, 무식 자체에 뭔가 이게 우리가 인간의 권위의 단계 때 이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유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다층화된 인간의 의식을 연구를 했다고 하죠. 유흥은 동양적인 사상이 상당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불교나 뭐 인도나 뭐 티베트 불교, 뭐 도교도 다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융이 이제 보는 인간의 어떤 의식의 구조는 상식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의식을 에고라고 보죠. 에고. 인간의 무의식, 그 무의식을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뭐 대학 다닐 때 뭐 심리학 수업 들으면 뭐 나오잖아요. 그죠? 개인 무의식, 개인적 무의식이 있고 뭐 있어요? 집단 무의식이죠.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성을. 집단이라는 거. 인간이 보편주로 가지